안녕하십니까. 국민에게 보고하다 김태호입니다. 오늘은 울산 사건 공소장, 머리가 번쩍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울산 사건은요 너무도 방대한 양이 있기 때문에 한 번의 방송으로 끝내기는 아쉬운 것입니다. 제가요 틈나는 대로 여러가지 시각과 포인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이 울산 사건의 공소장을 보면은 김태우의 양심선언, 그 사건과 연결이 된다, 이러한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두 가지와 연결이 되는데요. 특히 저의 양심선언으로 인해서 기소가 되었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이 사건과 매우 연관이 깊기 때문에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울산 사건 공소장 중에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 언급을 했던 것 중에 조금 작게 언급했던 부분이 바로 이 후보 매수 부분이었습니다. 설명을 위해서 일단 그 부분의 이 공소 사실을요 잠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대한 공소장의 마지막 부분에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공소장과 판결문 있죠, 여기는 만연체예요. 딱딱 끊어서 간결하게 단락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좀 만연체로 길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공소장의 일부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조금 제가 설명식으로 각색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지금 이 부분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임동우 후보는요 2017년 6월 초순경 서울 성동구 마장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그때 열렸던 이 더불어민주당 86합법 모임에서요 2011년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선거를 도와주는 이러한 인연이 있던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최고위원이 끝나면은 오사카 총영사 그 자리로 가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리고 2017년 10월경에요 송철호 캠프 측에도 오사카 총영사, 과학기술부 차관, 상위 10개 공공기관장 이러한 자리를 원한다, 이런 의사를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송철호 후보가요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 그 사무장이 있는데 이 사무장과 함께 임동우 후보의 출마 포기 그리고 자리 제공을 권유를 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송철호의 이 사무장 있죠, 이 사무장이 2017년 10월 24일경에 울산 남구 문수로에 있는 그 법무법인 땡땡 사무실에서 이 사무장의 요청으로 거기를 방문했던 임동우 후보의 측근이 있어요. 주모 씨라는 사람인데 그 주모 씨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심규명은 출마하지 않는 것으로 송철호와 정리가 될 것 같다. 임동우도 어차피 출마해봐야 안 된다. 김기현과 붙어서는 인지도도 낮고 그렇기 때문에 게임도 안 된다. 송철호는 가능하다. 송 장관이 시장이 딱 되면은 임동우를 챙길 것이다. 송철호가 대통령과 친구고 하니까 선거에 출마하지 않으면은, 이 임동우가 출마하지 않으면은 공기업 사장이나 차관 이러한 자리를 충분히 챙겨줄 수 있으니까 임동우하고 한번 당신이 이야기를 해봐라. 송철호가 충분히 그 정도 능력은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얘기는요 송철호의 측근이 임동우의 측근에게 한번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얘기를 할 당시에요 송철호는 현장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 송철호가요 임동우 측근 이 주모 씨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임동우가 출마하지 않도록 이야기 좀 잘 해달라. 경선하지 말고 추대 방식으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좀 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한마디로요 임동우 후보가 경선 출마를 포기하는 그러할 경우에는 공기업 사장 등등 해서 이 공사의 직을 제공할 것처럼 그렇게 회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후에요 임동우 후보는 2017년 11월 하순경에 같은 86합헌 동기죠, 이 피고인 한병도가 이 정무비서관에서 정무수석으로 딱 승진을 하니까 임동우가 한병도에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오사카 총영사 자리 주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임동우가 확실히 오사카와는 뭐가 있는 모양이에요. 자, 그런데 이 임동우는요 피고인 한병도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그러한 공사의 직에 대한 임명에 대한 확답이 없으니까 2017년 12월 12일 날에 울산시장 출마 계획을요 대외적으로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의 직에 임명되지 않을 경우에는 울산시장 당내 경선에 딱 출마를 해가지고 송철호 후보와 경쟁을 할 것 같은
그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임동호 후보는요, 2018년 1월 하순경에 청와대를 방문해가지고 피고인 한병도에게 오사카 총영사 이 임명 여부를 재차 문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병도는 임동호 후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사카 총영사 자리는 외교부에서 반발을 한다. 고베 총영사 또는 다른 자리는 어떠냐. 공공기관장 이 자리는 많이 있는데 공공기관장 어때? 뭐 이렇게 말하면서 마치 이 오사카 총영사 대신에 다른 공공기관에 직이 가능할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2018년 1월 하순경부터 심규명 후보 그리고 송철호 후보가 연달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울산시장 선거 출마 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당내에서 경선 실시가 예상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2018년 2월 5일경에는요. 울산 방송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울산시장 후보자 지지율 조사 결과를 그때 방송을 했는데요. 당시 시장이었던 김기현 후보가 37.2%, 그리고 송철호 후보는 21.6%, 심규명 후보는 5.8%, 임동호 후보는 5.1%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이거 보면요. 민주당 소속 후보자들, 이 사람들의 지지도 요거를 모두 합산해도 자유한국당 소속 이 김기현 시장의 지지도 이 수치에는 택도 없었습니다. 다 합쳐도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민주당 당내 경선을 딱 치르게 되면은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네거티브 전략 요것을 통해 가지고 후보자들 간의 갈등이 뭐 첨예하게 대립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오히려요, 이 지지층의 이탈, 그리고 상대 후보자의 지지표를 흡수할 수 없는 상황까지 초래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한병도가요, 경선 없이 이 송철호 후보가 단독으로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여기에 공천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임동호 후보가 출마를 공식화하는 그 기자회견을 실시하기 전에요. 임동호 후보한테요. 다른 공사의 직을 제안을 해가지고 임동호가 울산시장 선거를 이 출마 포기하게 이렇게 하기로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한병도가 2018년 2월 12일 날에 임동호 후보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에요. 울산시장 출마 선언 이 기자회견을 예정하고 있었던 이 임동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울산에서는 어차피 이기기 어려우니까 다른 자리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공기업 사장 등등 이 네 자리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어때? 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한병도가요. 대통령 인사수석비서관실 여기 산하에 있는 인사비서관실 소속 선임행정관 모 씨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임동호에게 전화를 해라. 연락을 해서 어느 공직을 원하는지 그것을 확인해 봐라. 이렇게 지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임행정관 모 씨는요. 임동호 후보에게 연락을 딱 해가지고 검토 중인데 어디로 가시겠느냐? 가고 싶은 곳이 어디인지 좀 일러달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이 공소사실의 후보 매수 부분 이것을 제가 이야기식으로 풀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 내용이 뭐였죠? 송철호를 울산시장 단독 후보로 내세우기 위해서 이 임동호에게 다른 자리를요 제안을 하는, 그렇게 회유하는 송철호와 한병도 이 사람들의 행태를요 공소장에 있는 내용으로 함께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저는요 이거를 보자마자 머리가 번쩍했습니다. 아, 이거 후보를 매수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공직 자리를 제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끼를 던지는 거. 그런데요, 여기서 이들의 행태를 보면요, 자신들이 이 공기업, 공공기관, 이러한 자리를, 그리고 총영사 자리, 이러한 자리를요, 마음대로 주고 말고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공공기관 자리는 공기업 사장 자리, 이런 거는 공모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보내줄 수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줄 테니까 그거 포기해.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엄청난 공소장인 것입니다. 청와대가 원하는 대로 누구에게 주고 말고 이미 결정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제가 양심 선언했던 거, 그러한 것들을 입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양심 선언했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이 사건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원으로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보수 정권 때 임명되었으나
아직 임기가 남아있는 사람들, 그들을 상대로 사표를 받고 있다는 거, 그리고 사표를 잘 받고 있다, 뭐 이러한 리스트가 있다, 그거를 제가 공익신고한 거 아니겠습니까? 권익위에다가. 그리고 여러분, 쫓아내는 걸로 끝이 아니고 특정인을 꼽기 위해서 미리 이 심사하는 거, 이 질문사항 답도 알려주고 뭐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멀쩡히 임기가 남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쫓아내는 걸로 끝이 아니고 그 빈자리에요, 새로운 사람을 공모하는 그 과정에서요, 공정하지 못한 그러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기네 사람 그냥 꽂아 넣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이것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떠올린 상태에서 이 울산 사건 공소장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후보 매수 차원에서 공공기관 자리를 제안한 거,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이거요, 자신들이 공공기관 몇 자리, 이 중에 하나를 골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들요, 다 공모를 해가지고 이 신청한 사람들이 심사를 하고 시험을 쳐가지고 되는 거예요. 원래는 공모를 통해 가지고 전문성, 그리고 기타 이 법과 규정에 정해진 그러한 능력이나 도덕성, 이러한 것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해서 그 결과로 점수를 매겨가지고 1등한 사람을 임명하는 그러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리를요, 이 청와대 측이요, 자신들의 지자체 선거를 위해서 매각매직하는 그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제가 양심선언했던 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그 공공기관 자리를 지들 마음대로 했다는 그러한 저의 양심선언요, 이거요, 바로 이 울산 사건 공소장이 입증을 딱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제 머리가 번쩍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이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공판부 검사님들은요, 이 울산 사건 공소장 중에서 오늘 제가 언급했던 이 마지막 부분, 여기를 한번 참고를 하셔가지고 공소 유지에 이 재판에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죠. 저의 양심선언 내용 중에는요, 특감반이 출범하자마자 이 특감반이 8명이요, 공통적으로 처음 받았던 윗선의 오더가 바로 이 대한민국 전체 공공기관 이 320여 개쯤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리스트, 이것을 만들어 달라. 대통령이 임명한 사장과 임원의 리스트, 이것을 좀 만들어라. 그래서 그 중에서요, 지난 정부 쪽 사람들이면서 임기가 많이 아직 남아있는 그러한 사람들만 추려가지고 그 사람들을 상대로 그 리스트의 가장 오른쪽에 비고란에다가 그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 세평, 요것을 기재하라고 우리에게 오더가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세평 전화로 수집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거 뭐 표를 만들면서요, 그 리스트를 우리가 만들면서 우리끼리 이런 농담을 했던 것입니다. 야, 우리 일자리 창출해줘야지. 이 정치권 낙하산들 일자리 창출해줘야지. 이러한 농담을 하면서 그 작업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러한 저의 생생한 증언요, 물증도 있어요. 그 표 중에 일부를 제가 클라우드에 남아 있어가지고 다 수사기관에 제출도 했던 것입니다. 저는요, 이 35건의 공익신고, 그 양심선언요, 이거 모두 말만 한 게 아니고 전부 다 물증이 있었어요. 보고서가 대부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부 블랙리스트만 있었던 게 아니고 환경부 산하의 공공기관만 있었던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공공기관, 이 중에서 임기가 많이 남아있고 지난 정부 쪽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 세평을 작성해서 쫓아내고 거기에 자기 사람들 꽂아 넣은 것입니다. 그렇게요, 지난 정부 때 임명되었던 공공기관 임직원들, 그 사람들 쫓아내기 위해서 표적 감찰을 우리에게 지시했던 것입니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이거는요, 이 전체 공공기관 불법 리스트, 그 블랙리스트의 아주 일부였던 것입니다. 저는요, 환경부뿐만 아니고 전체 공공기관에 이 블랙리스트가 있었다고 그렇게 양심선언을 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엽관제가 아니에요. 전쟁에서 대선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좋은 자리를 나눠 먹는 그러한 전리품이 아닌 것입니다. 철저히 공모를 해가지고 심사를 거치는 그러한 공정한 기회가 있고 그러한 절차가 있는, 원래는 그러한 시스템이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정부가 그것을 딱 무시하고요, 이렇게 보장된 임기가 있는 이 사람들을요, 그냥 블랙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쫓아버리고 그 자리에 자기네 쪽 동지들을 앉힌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시기였기 때문에 청와대가요, 이 당시 정무수석이 임동호한테요,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뽑을 자리, 여기에 너를 그냥 꽂아서 보내주겠다, 요렇게 자리를 제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나라입니까? 여러분, 문통이요, 자신의 이 30년 지기 친구를 울산시장으로 보내기 위해서 그 경쟁자에게 이런 자리를 부하들을 시켜서 제안한 거 아니냐, 뭐 이러한 의혹이 매우 짙은 거 아니냐, 뭐 이겁니다. 자, 이러한 것에 대한 심부름을 했던 것 같은 이 임종석과 이 정무수석은요, 오히려 이 임동호와 매우 친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무수석은요, 상관의 지시를 받고 이러한 행태를 벌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정무수석 바로 위에는 임종석과 문통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임종석은 오히려 임동호와 친하죠? 아무튼 여러분, 이러한 제안을 했던 이 정무수석의 상관은 2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종석이 우선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은 거,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요, 앞으로 누구까지 조사를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공공기관 전체 블랙리스트, 이거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걸요, 청와대가 주도를 했다는 거, 저의 이 양심선언이 엉뚱하게도 이 울산 사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실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기자님들은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이거 하고요, 전체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이게 있었다고 이것들의 존재에 대해서 공익신고를 했던 이 김태우의 양심선언이 울산 사건 공소장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내용의 기사를 쓰시면요, 정말 좋은 내용의 한 꼭지가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앞으로 이 시간이 갈수록 정권 말기가 되면요, 이러한 진실은 더욱더 많이 삐져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양심선언 35건을 할 때요, 토시 하나라도 틀리지 않기 위해서 매우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환경부 블랙리스트, 그리고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이거요, 이러한 저의 모든 양심선언에는 내부자인 저의 진술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작성한 그러한 보고서라는 물증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요, 물증 없이 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양심선언 당시에는 숨 쉬는 것도 조심해서 쉬었습니다. 자, 이러한 진실이요, 남김없이 밝혀질 것을 기대하면서, 그래서 총선 때요, 토착 지형이 완전히 사라질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내용에 공감을 하시면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